네, 반갑습니다. 유상입니다. 7월 27일 수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경찰의 난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결국은 자충수를 뒀다. 지는 지가 찔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애시당초부터 명분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에서도 조금 성급했죠. 성급했고 결과적으로 그게 드러나고 있고요. 뭐 바둑에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축을 모르고는 바둑을 두지 마라 라는 바둑 격언이 있죠. 이 완전 축몰이에 걸린 거죠. 네. 수를 뜨면 뜰수록 결국은 더 크게 죽는, 더 크게 돌이 잡히는 결국 그 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 어제 오후께부터 지금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신문, 주요 언론들의 인터넷판은 온통 그 헤드를 장식한 게 네, 권성동, 윤석열 간 주고받은 SNS 메시지입니다. 그죠? 네, 내부 총질을 하던 당대표 바뀌니 많이 달라졌다라는 그 문자를 두고 지면을 완전히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예, 방송도 그게 온통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해프닝이죠. 물타기라고 봅니다. 저는 물타기. 예. 온통 경찰 문제에 완전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또 다른 면에서는 박범계 한동훈 국회 대정부 질문에 온 여론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죠.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권성동의 꼼수.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권성동을 넘어서는 또 그런 어떤 전략이죠. 뭐 달리 전략이라기보다는 물타기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온갖 관심이 온 국민의 온갖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한동훈, 그 다음에 뭐 몇몇 스타라고 이야기하는 권영세, 이상민, 국회 대정부 질문, 특히 한동훈에 온 시선이 집중돼 있어요. 네. 참 권성동을 여러분 좀 잘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여기에 지금 노이즈 마케팅 권성동 윤석열보다는 권성동이 딱 부각이 되잖아요. 자기도 존재감을 알리는 중요한 찬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에서 지금 폰 잘못 보다가 뭐 자료 잘못 보다가 하여튼 방심하다가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돼 가지고 문제가 된 게 한두 건입니까? 그리고 각 당의 지도부들은 특히나 맨 뒷좌석에 본회의장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좌석이 언론 카메라에 쉽게 노출이 돼요. 저 안에 중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모를까요? 권성동이가? 뭐 어쨌거나 간에 그 판에서 삼선이나 하고 굴러먹은 권성동이가 그거 모를까요? 뻔히 알고 깐 거죠. 뻔히 알고 깐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당사자는 아니다 펄쩍 뛰겠죠. 어이 뭐 내 실수였다. 응?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뭐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뭔 이야기 합니까? 실수다, 죄송하다, 뭐 이런 이야기. 사적 대화가 대통령과 사적 대화가 노출된 것 전적으로 제가 잘못했다, 죄송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이 선에서 넘어가지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문자 한 줄인데. 예. 이게 경찰의 난에 온 시선이 집중되고 이게 막 이렇게 열이 군불이 지펴지면서 어, 예, 관심이 집중돼 갈 때 물타기 해버린 거죠. 일순간에 모든 관심이 전부 다 윤석열 메시지, 권성동의 예, 폰에 집중이 되어버렸잖아요. 경찰 이야기 싹 식어버렸죠. 많이 식었죠, 여러분. 예.
그다음에 권성도의 뭐 미부나 고부나 권성도에는 어쨌든 선전 효과가 광고 효과, 전파를 탄 효과가 톡톡히 있죠. 여러분 권성동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계를 빨리 떠나야 한국 정치가 정상이 된다고 봐요. 이 어마어마한 밀실 정치, 양다리 걸치기 정치, 기회주의 정치. 정치라는 게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거잖아요. 예, 그냥 기회주의, 보신주의, 예, 이런 어떤 한국 정치의 음습한 게 걷어진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저는 권성동류의 사람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그 권성도이가 그걸 몰랐다고요? 예, 이걸 두고 뭐 여러 해석들, 여러 이야기들 지금 뭐 예, 예, 입에 올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 이야기 뭐물 만났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와중에 어제 밤 사이에 경찰의 난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유사명 총경, 유사명 총경 지금 하는 것도 봐도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다들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예? 지가 마치 뭐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지위에 있는 것 같아. 초월적 지위에 있는 것 같아. 예? 한번 보십시오. 경찰청장 내정자한테도 야 이거 하면 잘 심사숙고하고 조사해봐 지시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14만 경찰 전체에 대해서 지가 마치 무슨 뭐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아. 지시사항을 하더라는 것 같아. 지가 무슨 뭐 경찰의 수령이 된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다들 좀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과대망상증이 있는 것 같아. 지가 뭐 대단한 걸로 어? 엄청난 뭐 정치의 무슨 뭐 정치권의 대단한 뭐 원로인 걸로 유명세를 타는 사람인 걸 다들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장여보이도 권성도이도 예. 하여튼 그런 기회만 빠른 것 같아요. 예. 이 판국의 하태경이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태경이 하는 짓. 예. 양산, 평산 뭐 그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집법 개정안 내놓죠. 여러분. 지금 뭐 경찰 국 신설 관련해서 시끌시끌하니까 또 뭔 이야기 합니까? 정부가 경찰을 너무 거칠게 다룬다? 예. 이게 지금 집권당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하고 있는 스탠스들입니다. 하는 짓입니다. 저는 권성동의 이 문자 사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타기, 그다음에 이참에 내 존재감 그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여러 해석들 뭐 이준석 징계에 뭐 윤심이 작용했느니 어떠니 뭐 이런 해석들요. 그거는 말 만들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의 해석이라고 보고 딱 이 사건, 이 해프닝의 의미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쯤 하고요. 뭐 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자, 어제 밤 시간에, 어제 저녁 시간에 갑자기 예, 이번 토요일 30일로 경찰팀장, 현장 팀장 회의를 한다 그랬죠. 경감 경위급. 이거를 갑자기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하겠다라고 이번 경찰에 난 지도부, 소위 주동자 그룹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제 밤사이 갑자기 이게 바뀌었어요. 입장이. 자제하라로 바뀌었어요. 예?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자고 바뀌었어요. 저는 방향을 잃었다고 봅니다. 예. 좀 더 많이 여론을 숙성시키고 뭐 결속을 다져가지고 하자. 14만 전체 경찰회의라고 했지만 역시 여전히 우리 몇몇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자기 준비 부실, 자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거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 벌기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목적도 있겠죠. 의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졌다. 이미 졌다. 이미 꺾인 거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러고 그걸 떠나서도 더 큰 게임. 앞서 제가 그랬죠. 축을 모르고 바둑을 두지 말라고. 제대로 걸린 거죠. 제대로 걸린 거죠. 지금 청와대가 대통령실로 옮겨질 때 단순히 장소만 이동하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 것 같습니까? 윤석열의 엄청난 포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진즉에 들어가 있다고 봐요.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 자체는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네? 내용상으로 보면. 그 바뀌는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검경수사권 조정이었어요. 네?
그 외에도 부속실도 없어지고 등등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단순히 그냥 조직만 바뀐 걸까요? 네, 그 안에 담긴 행간의 그 고갱이를 읽어야죠. 핵심을 읽어냈어야죠. 네, 민정수석실이 없어진다는 거, 그 기능을 그러면 통째로 날릴 거예요? 그거는 필요한 기능이잖아요. 그게 어디로 어떻게 재정돈 되느냐 문제지. 이게 정부조직법 개편하고 전체적으로 맞물려 있는 거죠.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도 안 돼 있고 조각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만 그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부처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 구체적인 로드맵 만들어라. 지시가 떨어지잖아요. 네? 뭐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지시가 떨어지잖아요. 그 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윤석열 정부의 그림이 있을 거라고. 네. 근데 지금 당장 민정수석실이 문재인 정권 때 모든 권력형 비리의 산실이었잖아요, 여러분. 네, 그걸 없애겠다는 건데 거기에 가장 충실한 충견 노릇을 하고 조력자이자 앞잡이 노릇을 한 게 어딥니까? 경찰이죠, 여러분. 그 경찰이 그때는 경찰 독립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경찰 독립인가? 예? 그런 권력의 맛에 취해가지고 아주 잘 나가는 재미에 그럴 때는 경찰 독립 어느 한 놈 이야기 한 놈이 있었어요. 경찰청장부터. 오히려 그 앞잡이 노릇에 충실한 짓을 했지. 오히려 경찰이 정치화되어 있었죠. 언제 독립을 이야기했나요? 지금 와서 경찰 독립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 명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저들 준비도 안 돼 있어. 어떻게 하겠다는 뭐 준비 떠나서 구상도 안 돼 있어. 지금 우왕좌왕 하잖아요. 회의하겠다. 그래놓고 갑자기 차지하자라고 바뀌었어요. 저는 가장 큰 핵심이 경찰대 폐지 이야기가 수면 위에 떠오르는 것 이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죠. 인사개혁 카드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항명 이걸 이제 경찰의 항명으로 보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네, 항명을 주도하는 총경그룹 일선 서장그룹의 60%가 경찰대 출신이다 라는 거죠. 이거 손 봐야 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결정적이라고 봐요, 저는. 네. 대통령 입으로 국기문란이다 라고 엄중한 사태라고 규정을 해버렸죠. 경고했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네. 팀장회의 나오는데 이거는 국기문란의 중대한 일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쌩까버렸어요. 니 따위 뭐뭔 소리를 하든 간에 우리가 밀면 밀리지 네가 어쩔 건데 뭐 이런 식이에요. 소위 민노총의 강경파들이 하는 짓과 같은 행동을 해버렸어요. 14만 전체 경찰 회의를 딱 카드로 내질렀어요. 이거는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 의해서 국민 주권을 어떤 의미에서 위임받은 이거는 민주적 절차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 관원의 정면으로 대체한 거잖아요. 쪽수로.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대꾸한 거거든요. 해보자 하는 거죠. 이제는 게임 끝났다. 게임은 끝났다. 이 착수로 계속 축몰이다라고 보는 거죠. 축을 모르고 바둑을 두지 마라. 지도부라는 자들이 아무런 생각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냥 정치 떨거지들 뒤에서 사주하는 어떤 뭐가 있는 듯이 배후가 있는 듯이 그 빽만 믿고 나대는 완장기수들 같은 그런 섣부른 행동을 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제하자 이야기가 나와요. 아 이것 잘못했다. 아 뜨거라 생각이 이미 늦었는데 이미 착수불퇴잖아요. 네, 착수불퇴잖아요. 하든 안 하든 끝난 거예요. 게임은. 게임 끝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끝났다고 봐요. 자 이제는 경찰대 폐지 이하 경찰의 인사혁신, 인사개혁이라는 회오리가 몰아칠 거다. 네, 대대적인 물갈이가 될 거다. 아마도
정치 경찰들, 문재인 정권의 중견 노릇을 한 경찰들은 대거 물갈이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한껏 기고만장했죠. 법치국가가 아니라 시행령 국가가 우려된다. 뭐 이런 이야기요. 국회 입법권을 정부가 침해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경찰이 하고 있어요. 총경이 법을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장포대 소리를 듣겠죠. 예, 만년 총경. 예, 예,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소리를 했죠. 기고만장했죠. 그런데 갑자기 꽁지를 내렸어요. 이거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더 내부 결속을 다지고 뭐 이렇게 우군을 모아서 밀자 뭐 그런 저희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석하는 측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구상도 없었다. 그냥 덜컥 저질러 놓고 뒷감당이 안 된다. 우왕좌왕하고 있고 방향을 잃었다. 그리고 게임은 끝났다.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게 그거예요. 해안부 경찰국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게 뭡니까? 경찰위를 실제로 하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어떤 의미로 모르겠잖아요. 현실 감각도 없는 거예요. 이 경찰위는 문재인 정권 때도 이거를 실제로 하려고 실제로 하자 그랬을 때 다 반대했잖아요. 경찰들 저도 반대했어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잘 나갔잖아요. 민정수석실 청와대 최고 권력자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거든요. 거기에 중견 노릇을 했죠. 명령만 내리소서 완장 노릇을 했잖아요. 그러니 잘 나가는 시절에 아니 경찰이가 왜 필요하냐는 거지. 예, 법으로 보장되어 있잖아요. 경찰법상. 두고 있어요. 자문기구로 두고 있어요. 어. 실무 딱 한 사람이 전부 비상근이에요. 7명, 6명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하려고 논의를 했었는데 그냥 다 덮어버렸죠. 네? 문재인 정권도 싫어. 지금이 좋아. 왜냐하면 말 잘 듣는 경찰이 좋아. 갑자기 경찰위가 뭐 하는 형식으로 해놓으면 저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걸러가야 되니까. 뭔 말을 하는지 다 좀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밀한 관계가 좋았지. 경찰도 만년 그럴 줄 알고 좋았지. 저가 반대했던 경찰위 실질화. 지금 와가지고 경찰이 실질화를 대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 정신 나간 놈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그 자세한 내막을 떠나서라도 이전에 했잖아. 너희들이 반대한 거를 꺼림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믿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대책 없이 저질렀는지 이거는 민노총보다 못한 것 같아요. 일개 노조보다 못한 것 같아요. 경찰 수뇌부를 하는 작자들이. 그것도 명색이 경찰대 나왔다는 작자들이. 예? 그러니까 생각 있는 사람 전부 다 이거는 통제 안 받겠다는 소리다. 저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야기, 법조계의 의견이 있다는 건데 통제 안 받겠다는 소리라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예? 얘들이 내세운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경찰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경찰 중립을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화 상설화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위가 높아져야 한다. 그게 경찰을 실질화하는 게 경찰 중립, 경찰 독립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됐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경찰법이죠. 우리가 그냥 편하게 경찰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게 정식 명칭이죠. 그냥 경찰법이. 경찰법에는 경찰법에 그 근거해가지고 지금 경찰위가 있어요.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다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국가경찰사무에 국가경찰위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아니라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규정돼 있어요. 이 경찰법 상으로.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사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실질 기구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자문기구로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저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실질화를. 예? 그러니까 이 경찰위를 통해서 지휘 감독받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어? 민정수석실하고 청와대하고 짝짝꿍하는 그 관계가 너무 달콤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야합의 정치 경찰 노릇에 취해 있었지 저들이 언제 경찰 독립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나요? 그런 짓을 한 적이 어딨나요? 야,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그죠? 멀쩡한 사람 털어가지고 부정선거, 선거 부정에 개입하는 거, 드루킹 사건, 증거 나오자 수사 덮어버린 거, 뭐 등등등 지금 입에 올리자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언제 경찰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중립을 위해서 했나요? 재인산성 등등 했어요. 예? 민노총이 시위하는 거는 다 놔두고 일반 그 소위 말해서 뭐 우파들인가요? 그 사람들이 광화문 시위한 거는 휴대폰까지 다 불법 조회하고 한 그 경찰이 경찰 중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찰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안으로 경찰위를 이야기해요. 네? 저들이 다 싫다 그랬잖아. 언제까지 잘 나갈 줄 알고. 그랬던 놈들이 그걸 대안을 이야기해. 무슨 대안이 됩니까, 여러분? 네? 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네? 상임위원이 경찰위에 그나마 빈 껍데기로 있는 경찰위에 상임위원이 위원 7명 중에 1명이에요. 나머지 전부 비상임이에요. 그리고 사무국도 없어요, 그 안에.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해요. 그게 다 문재인 정권 때 경찰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실타라고 안 둔 거잖아요. 그 사무국을 두게 되면 그 지휘 감독을 받을까 걱정이 돼서 겁이 나서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경찰이 뭐라 그래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을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경찰이. 금융위. 이게 총리실 산하에 있죠. 금융위원회가. 그 다음에 공정위. 총리실 산하에 있죠.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그렇게 하자는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경찰위원회를 네, 소위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들자라는 건데 저들이 싫다고 했던 거예요. 저들이 싫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합의제라는 거 여러분 보셨죠? 여기에 또 뭐 민병 끼워놓고 뭐 시민단체 끼워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세월 없이 세월 보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뻗뛰기 하겠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돼요. 이거 법도 만들어야 되고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통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유야무야 깔아뭉개고 세월 보내고 또 뭐 지나다 보면 좋은 시절 오겠지. 그 짓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 YS 때에 하나회 군내 하나회 조직 청소하듯이 이 경찰 조직 내에 이 불순 세력들을 완전히 도려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좋은 말로 인사개혁이죠. 대대적으로 숙청 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지금 온통 권력 게임에만 몰입해 있어요. 이 정치화된 사회 곳곳이 다 이렇게 정치화되어 있는 거 이걸 다 싹 좀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본래 색깔로 이게 국가 정상화잖아요, 여러분. 행정 정상화잖아요. 경찰 정상화잖아요. 네, 경찰이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너무 정치화되어 있어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걸린 거죠. 저는 제대로 걸렸다고 봐요. 애들이. 네, 축을 모르고는 바둑을 두지 마라. 이게 연역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에, 지금 행안부 내에 경찰제도 개선위원회가 있죠. 예. 예.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때도 경찰개혁위원회라는 거가 있었어요. 그때에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자고 논의를 했죠. 논의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가 지금 뭐 저 마음대로 법 만드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잖아요. 21대 국회. 2020년 문재인 정권 때잖아요, 여러분. 2년 전이니까. 그때 경찰법 만들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도 정권이 그때는 정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경찰도 누구도 이 경찰인이 실질화가 경찰법 내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았죠. 저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실질화가 돼야 하는 일. 그러고 하는 이야기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자. 그게 의도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제 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예? 한번 보십시오. 그 경찰위원회에 여야 대표 들어오고 시민단체 대표 들어오고 이래가 경찰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대의제 민주주의에도 어긋나요. 선출된 정부,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게 이게 행정 조직의 기본 원리에도 맞잖아요. 특히 경찰 조직이라 같은 치안 조직이자 준군사 조직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상명하복이 생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합의제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이 이상하게 잘못 배운 운동권, 잘못 배운 정치 노름, 이게 지금 다 오염시키고 있다고요. 예? 경찰이 지금 민노총처럼 되어 있어요. 하는 짓이. 예? 경찰이 노조처럼 집단 행동하는 나라 꼴이 되어 있다고요.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경찰위의 위원장이 누구죠, 여러분? 김호철이죠? 변호사 김호철이죠? 출신이 민변이죠? 민변 회장 출신이죠? 예. 그리고 그 안에 경찰위 안에 뭐 빈껍데기지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민변, 지금 현재 민변의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하주희. 이 둘이가 지금 경찰위원이잖아요. 자, 여기에 또 시민단체 넣고 여야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자는 소리야, 하지 말자는 소리예요. 네? 윤석열 정부 너 말 안 듣겠다 이 말이잖아요. 싫다 이 말이잖아요. 네? 달리 표현하면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항명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나라의 경찰 이 길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국민이고 지랄이고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 말이잖아요. 예? 들어보십시오. 뭐 어느 하나 대안이라는 게 저들이 내세우는 대안이 대안일 수가 있습니까? 명분이 명분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무 근거도 내용도 없는 그냥 떼쓰기예요. 떼쓰기. 떼쓰기라고요. 예. 이걸 그냥 둔다? 그냥 형식적으로 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한판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엄중 경고를 대통령이 했어요. 그랬는데 14만 전체 회의하겠다라는 거지. 우리가 다 들고 일려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이제 맛을 볼 거라는 거지.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필요하다. 예. 뭐 그런 의미에서든 저런 의미에서든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피를 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예. 대대적인 숙청만이 답이다. 예, 이제 경찰대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찰대 폐지는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세무대 벌써 폐지됐잖아요, 여러분. 예, 대학 나온 이유만으로 지금 전국의 모든 대학을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취업이 안 돼서 공무원 되겠다고 지금 예? 그렇게 열공 중인데 대학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요? 이게 무슨 뭐 특수성이 인정되나요? 세무대 없어졌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내분의 요소가 되고 있죠. 여러분 민주당 쪽에 당대표를 지냈던 정세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했던 또 국무총리까지 했던 참 희한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불과 얼마 전에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행정고시 없애자, 경찰대도 없애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경찰대 폐지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사적 흐름이 되어버렸다. 네. 세무대와 같이 조속히 폐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폐지해야 한다. 세무대 폐지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했을 때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냥 정리되었습니다. 그죠? 각각 처리됐나요? 기각 처리됐나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따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경찰대 폐지 관련을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어제 밤사이에 갑자기 권성도의 문자 터져 나오고 갑자기 유삼여의가 꼬리를 내렸어요. 14만 경찰회의 자제하라 꼬리를 딱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경찰대 폐지 이야기를 좀 더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그 바람에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덮어버려가지고. 자, 이 판국에 어제 경찰국,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달, 그러니까 8월 2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겠다라고 의결이 됐어요. 자, 전직 경찰 출신 권은이 여기에 지금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 참 재밌어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있나요? 여러분? 응? 걸핏하면 탄핵이야. 우상호 탄핵. 뭐 걸핏하면 탄핵이야. 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 박홍근 또 탄핵. 뭐 걸핏하면 탄핵이에요, 얘들이. 탄핵에 아주 뭐 재미를 톡톡히 보았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그 문재인 정권 5년의 그 탄핵 과정도 여러분 다시 뜯어봐야 됩니다. 네? 다시 뜯어봐야 돼요. 허점들이 많아요. 다시 뜯어봐야 돼요.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네, 한번 해보라 그러죠. 해보라 그러죠. 자,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해서 법무부, 달리 독대가 아닙니다. 뭐 업무, 주요 부처 업무 보고, 법무부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 역량을 빨리 복원하는 게,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이 이제 언론 기자들을 통해서 그 회동 이후에 보고 이후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만, 보고 사항에 보게 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괜히 오비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주요 내용이 우리가 봐야 될 게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폐지하겠다. 이건 당연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수사를 확대한다는 것하고 검찰의 수사 역량을, 수사 능력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조세범죄 합수단, 그 다음에 증권범죄 합수단 이런 걸 다시 복원 내지는 추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을 위축시키는 형벌죄. 이게 행정 과태료로 처리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형사벌화 해놔가지고요. 전과자가 양산되는 이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그 지시사항이 이제 더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경찰이 노조처럼 이제는 집단 행동을 하는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있냐라는 거죠. 네. 자, 그것도 보게 되면 고작 전체 경찰 구성원의 3%밖에 안 되는 경찰대 출신들이 난동을 부리는 그런 사태. 이거 지금 그대로 볼 수 있냐라는 거죠. 네. 고작 3%밖에 안 되는 집단들이 고위직, 경찰 내의 고위직은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이러한 불균형적이고 비정상적인 이런 어떤 인사 시스템 조직 행태. 이거 그냥 둘 수 있냐는 거죠. 이거 정상화해야 되겠죠. 정상화해야 되겠죠. 경찰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수사 조직이 아니잖아요. 검찰에도 검찰 수사관, 사무관들이 있어요. 네, 사법경찰 형식으로는 이게 통합된 인재 양성 시스템과 연수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봐야 돼요. 봐야 봅니다, 저는. 이게 말이지 경찰의 무슨 권한인 것처럼 그러면서 경찰이 마치 수사 조직인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저들이 해야 될 치안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한번 보시죠.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공공의 안녕 질서잖아요. 질서 유지이잖아요. 지금 그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거 오히려 질서를 흐리고 있어요. 경찰이 파업하는 지경이 돼 있어요. 지금 집단 행동하고 있어요. 파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집단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는 거죠. 이제는 그 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대 폐지 문제도 검토해야 된다. 검토해야 될 시점이 왔다. 세무대도 폐지했는데 경찰은 뭔데 졸업하자마자 7급이냐는 거예요. 네? 경찰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왜 7급 공무원이냐는 거지. 이게 공정이 맞냐는 거지. 예.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정리할 때가 됐다.
자, 일단 뭐 그렇게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현실을 대면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예.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도 석 달째잖아요. 이제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어떤 시기에 왔다, 그런 국면에 왔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뭐 요새 우리 한국 여론조사 문제가 많지만 뭐 여론은 그렇게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이 조사기관들이 워낙 문제가 많죠. 여론조사에 문제가 많죠. 우리가 그 논문 하나를 쓰더라도 여러분 기업의 어떤 마케팅 시장 조사를 하더라도 설문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천차만별로 돌아오잖아요. 참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어, 의뢰한 시장 조사를 의뢰한 업체에 따라서 보고 내용이 다 다르니까요. 네, 참 헷갈릴 때가 있죠. 그렇듯이 이게 여론과 달리 여론조사라는 거는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뭐 기상풍향계 학원 다르게 그거는 바람 부는 대로 딱딱 방향을 가르치지만 여론조사는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경향성만 본다라고 우리가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론조사에 자꾸 휘둘리고 있죠. 지금 여론조사에 좀 춤을 추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걸 이제 도구로 쓰는 거죠. 지금 이제 언론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주로 이제 방송이나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죠. 여론조사 기관을 먹여 살리는 주 물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뢰하는 신문사, 방송사에 따라서 그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 여론조사 업체가 조금씩 이렇게 관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설문 항목을 누가 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항목이 다를 수 있죠. 다르고 다르다 우리 소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여론조사, 이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언론 노조에 장악되어 있는 이 한국 언론, 이 언론이 만들어내고 다시 재해석하고 재생산해내는 여론조사에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치죠. 치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지난 시기를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이야기,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이야기를 뭐 이게 뭐 어때서 또 그다음에 좀 경솔한 은행들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잘못 경솔한 은행이죠. 엄밀하게 보면 뭐 대세와 영향이 있는데 대세에 뭔 영향이 있나? 그렇지 않죠. 이게 현실이라는 건 그렇지 않죠. 거기에 많이 휘둘리고 좀 많이 생채기가 나버렸는데 이제 전열을 정비해야 돼요.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이제는 정말 그런 경험했던 한 번 실패를 다시 재생산하거나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소한 부분을 정말 잘 관리해야 된다. 투자 피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매 순간 이제는 실전이다. 현실이다는 거.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5년이잖아요. 5년 동안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하고 싶겠죠. 다 할 수 없죠. 근데 나라가 정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것 자체가 재화의 배분이잖아요. 재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어떻게 잘 윤택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겠는가, 꾸려질 수 있겠는가가 이게 정치라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재화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뭐부터 할 건가?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 나라, 곳곳에 비정상이 만연하고 있는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순서,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거죠. 자, 일단 공권력. 자, 청와대부터 정부 권력 자체가 나라 꼴이 안 되게 지국민 또 완전히 이렇게 인신공양의 제물로 쓰듯이 지백성 하나도 챙기지 않고 정치 목적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그냥 희생시켜버리고 쌩까버리고 기록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 이 정권 정상적인 모습들, 그 다음에 행정기관 공권력들 다 정상적인 모습 찾기 필요하죠. 예,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우선순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 불거지고 있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감사원에 직접 제보까지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잘 알았다 반영하겠다라는 이야기 답을 받아낼 정도고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 선거 재판, 선거 무효 소송 첫 판결이 나옵니다. 이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크게 홍역을 앓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대법관들이 이런 정도 증거가 쏟아지는 데에서 엉터리 판결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대법관 우리 사법부 행태를 아시잖아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럴 정도로 우리가 소위 법률적 예측 가능성 앞에서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런 정도로 오염이 되고 엉망이 돼 있다고. 사법부도 지금 정상화 필요, 국회도 정상화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상화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전체적인 틀, 권력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가 다른 어떠한 사안도 중요하지만 이 선거 부정 문제, 선거 무결성 문제에 절대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보다 적극적이어야 돼요. 지금까지 너무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언론은 아예 보도 안 하기로 했잖아요. 내일 지금 선거 공판이 나는데 단 한 줄도 기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소송이 제기됐고 선거 공판이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 기사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언론입니다. 언론의 현 주소예요. 현실이에요. 예. 이거는 이런 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 선거 무결성 관련해 관심이 있는 그룹들 상당수잖아요. 엄청난 그룹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는데 이 교체된 정부가 그걸 또 쌩까버리고 무시해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단순히 지지 세력을 무시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 권력 구조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선거잖아요. 선거. 선거와 투개표, 그 다음에 정당 사무, 선거와 관련된 선거 공영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선거 무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게 지지층을 얻는 방법이기도 하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게 어느 때에 어느 불순 요소가 들어서 어떤 조작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과 다르게 저들의 그런 어떤 형식으로 설계된 형식으로 권력이 또 바뀔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감을 들어주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 점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반대파들에게 트잡히는 일을 하지 마라. 그게 대세와 영향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라. 방심하지 말고 매사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언행에 있어서.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자. 우선순위는 그거잖아요. 상식, 공정. 그러고 정의죠. 상식, 공정이 있으면 정의가 서는 거니까. 그게 법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거에 위한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건가. 각종 비리들 다 좋아요. 이거 해야죠. 해야죠. 그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가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데 선거제도 무결성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이 사회 오염되어 있는 공권력에서 오염되어 있는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작업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청와대 정리해서요. 그 청와대와 밀실야 합관계에 있는 경찰 조직 정리를 잘 하고 있어요. 게임은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잘 하고 있어요. 이제 국회 정리할 차례입니다. 국회 어떻게 정리할까요? 선거 부정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1대 국회 2020년 4.15 총선이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6군데 재검표 현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직접 입회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또 신뢰할 수 있는 인물과 그룹으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저도 갖고 있어요. 제가 그쪽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지만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취득한 정보로 봤을 때는 부정선거의 심정이 굉장히 강해요. 뭐 퍼센트를 이야기하면 100%를 넘어서 120%로 확신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부정선거다. 확신하고 있어요. 네, 이 시비, 이 자범들 이제는 국회 권력을 손볼 차례다. 네. 청와대 권력 핵심이죠.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등들 청와대를 손봤다면 거기와 관련된 그 하수인 경찰을 손봤다면 이제는 국회 권력을 손볼 차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 각종 비리들이 있죠. 여러 뭐 북송 비리 뭐 등등 여러 비리들이 있을 거예요. 김현철이 또 귀국해가 조사할 거잖아요. 등등 그렇게 정리해 가시고 이제는 선거 부정 문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국회 권력,
국회 권력의 정당성이 있냐, 이 문제를 이제 정면으로 이제는 돌파해 가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국회 권력이다. 이제는 국회 권력이다. 예. 21대 국회는 어쩌면 가짜일 수 있다. 저요, 거대 야당요, 저거 전부 다 엉터리일 수 있다. 예. 부정선거의 결과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 점을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현실이다. 이제는 현실이다. 예, 우리 이제 쥐어뜯길 만큼 뜯겨봤고, 특히 사소한 인사도 아닌 인사 문제에 또 뭐 인사다운 인사 문제는 몇몇 강요 인선에서 인수위의 잘못이죠. 인수위가 무사안일하게 세월 보낸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건데, 예, 그런 어떤 잡음들,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언행들, 이런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스텝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다 대답한다는 거. 대통령이 어디 뭐 만물 박사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런 예, 누수 요인을 줄이고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된다. 그러면서 민생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야죠. 계속 해야죠. 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예,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그 다음에 조금 더 빠른 시기 내에 적절한 타이밍에 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내각은 너무 무기력하다. 너무 무사안일하다. 관료주의의 그 행태가 너무 뿌리 깊다라는 거죠. 일단 좀 쇄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부 부처도 지금 보시게 되면 강요가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가부 폐지 안 할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민생이 현실입니다. 현안입니다. 무엇보다 큰 현안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서울 월세 부담이 이 문재인 정권 2년 사이에 1년에 348만 원, 매달 35만 원 정도 올랐다는, 30만 원 정도 올랐다는 거잖아요. 자, 임대차법 빨리 개정해야 되겠죠. 이거는 민주당도 대책이 없을걸요.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문제 빨리 좀 해결해야 되고요. 자, 이제 공기업, 공공부문 구조조정,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그죠? 예, 문재인 정부 때 공공부문을 확대를 해왔죠.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세금 걷어서 막 돈 펑펑 쓰면서, 이게 이제 여러 요인이 있죠. 어떤 의미에서 그 떨거지들 주머니 챙기는 건데, 뭔가 일을 저질러야 떨어질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거칠지만. 예, 공기업의 방만 경영, 공공부문의 부실,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엄청나게 심각해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공공기관 임직원이 문재인 정권 때, 예,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공기업 임원이죠. 문재인 정권 때 무려 10만 명이나 늘렸잖아요, 여러분. 예, 44만 명입니다, 여러분. 예, 공기업 인원, 그러니까 임직원들이죠. 임직원 숫자 10만을 늘린 거예요. 그 10만 명 그냥 있나요? 다 월급 받아야 될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0만 명을 늘려가 34만이 된 게 44만이 됐어요. 예? 그리고 작년 말 기준요. 20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공기업 공공기관 350곳, 350개의 공공기관의 정규직 기준 평균 연봉이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정확하게는 6,976만 원이에요. 예.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 3,100만 원의 2배입니다. 중소기업 평균 연봉의 2배예요. 공기업 연봉이. 그리고 대기업 연봉을 넘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 대기업 직원, 임직원들 평균 연봉 6,348만 원보다 높아요. 600만 원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공기업 부실 문제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공기업 18곳, 이자도 지가 진 부채 이자도 못 갚는데 성과급을 3천억 원을 지급했어요. 3천억 원이 넘어요. 네, 대략 약 3천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출했어요. 네, 지가 빌려온 돈 이자도 못 갚는데 성과급 3천억을 지급했어요. 18개 공기업요. 네. 이게 여러분 상상이라도 되십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또 기사에 나온 게 있죠, 여러분. 네? 금요일 되면은 무슨 이유를 대해 가지고 전부 자리 없다. 네? 사장, 본부장 다 자리 없다. 뭐 주 4일제도 아니고 말이지 자리 없다. 이거 이제 여론 일면은 어떻게 되돌아쳐서 나올까요? 주 4일제 근무하자 이야기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네. 이게 심각하다는 거.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 결제 과정에서 움직이는 정보들, 검토되는 이야기들, 정보들을 가지고 미리 투기하고 있다는 거. 돈벌이 재테크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뭐 지금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겁니다. 나라가 곳곳에 말이죠, 여러분. 사기업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사기업 그랬다가는 바로 모가지죠.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이러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거죠. 자, 이게 또 현실입니다. 그죠? 또 다른 현실. 수출이 무역 적자가 지금 계속 불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물류 대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원자재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 경기 상황이 지금 사실상 공황 국면이잖아요. 금리는 폭등하고 있어요. 국제금리가. 수출은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IMF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3%로 하향 조정했잖아요. 2.3%라는 것은 성장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체감하는 걸로 봤을 때는 못해진다는 거죠. 2.3%를 가지고는 못해지는 거예요. 적어도 3, 4%는 돼야 현상 유지가 된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데 2.3%로 낮춰 조정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지난 분기를 보게 되면 0.7% 정도밖에 변동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뭐 거의 형편이 없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돌파해낼 거냐는 거죠. 어떻게 돌파해낼 거냐. 방법은 딱 하나다는 거죠.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돼요. 사업하기 좋은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조 정리돼야죠. 노조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법과 원칙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법과 원칙이에요. 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도 법과 원칙이 적용되지만 특히나 민사적으로요. 손해배상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 그러면 쑥 사라진다. 해 뜨면 이슬이 거치듯이 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예. 별 대단한 투사 본 적 없어요. 예. 이거 지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예. 예. 이 청와대 권력 거기에 빌붙어 있던 경찰 권력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은 순조롭게 잘하고 있다. 잘고 뭐 굳이 조금 거칠고 조금 뭐 여론 수렴 과정이나 이런 거 충실히 거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언제 그럴 판이에요. 그런 어떤 상황 논리도 일견 반영한다고 보면 80점 정도 아주 우수한 점수를 저 개인적으로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고 있다. 이제 다음 순서는 각종 이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검수완박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게 어떻게 결론 나든 간에 각종 비리들을 수사하는 것도 지금처럼 좀 더 분발해서 빨리 하시고 이제는 국회 권력을 정리할 차례다. 국회 권력 정리하는 거는 청와대 권력 정리하고 거기에 빌붙어 있던 경찰 권력, 그다음에 공공부문 겸해서 등등등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보면 이제는 국회 권력이다. 국회 권력이다. 이 선출 권력이다. 그냥 국회 권력을 통칭하겠습니다. 지방 권력 포함해서요. 선출 권력. 이거는 선거제도 무결성, 선거 무결성, 공영제, 선거 관리의 공명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 예, 감사원 감사 예,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실 테니까 유병호 신임 사무총장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윤석열 정부도 본격적으로 이제는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예. 자 내일 곧바로 이제 대법원 선고가 또 다른 예, 전기가 될지 이게 단순히 아니면 기폭제가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자체가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이거는 무효 판결이 내려지겠죠. 네. 이 선거는 무효다. 무효 판결이 내려져야 정상인데 경우에 따라서 기각이 되면 이거는 또 다른 국민운동으로 거기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기폭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검찰이 나서야 된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국회 권력을 정리하는 네. 선출질 권력, 대의제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어떤 현재적, 미래적 권력 관계를
그 공무 담임 권력 관계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무결성 문제 이제는 관심을 가질 차례다. 순서상 그렇게 봅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와대가 워낙 썩어 있었잖아요. 권력 수뇌부가. 경찰 손볼 거고 끝났다고 보고 저는 이제는 국회 권력이다. 이제는 선거 무결성을 손볼 차례다. 들여다봐야 한다. 네, 생각을 합니다. 당면한 민생 문제 이런 건 강요들이 좀 내각들이 해나가야 되는 문제고, 예,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